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옵션 투자를 하시다 보면 델타, 세타, 베가 같은 그릭스 이야기 정말 많이 듣게 되죠. 각각 가격 민감도, 시간 가치, 변동성을 나타내는데요.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개념, 바로 이 감마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근데요, 블랙스톤 H님,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주가 변동 위험을 없애려고 델타를 0으로 맞추는 델타 중립 전략을 쓰시잖아요. 그럼 정말 델타가 0이면 아무 걱정 없는 거 맞나요? 와,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.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. 아무리 완벽하게 델타 중립을 맞춰놔도요, 기초자산 가격이 딱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생각지도 못한 손익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.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? 원래 델타 해징만 생각하면 우리 포트폴리오 가치가 저 직선 C를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근데 현실은 어떠냐? 보시다시피 저렇게 곡선 C1을 그리면서 움직여요. 이 둘 사이에 생기는 이 차이, 이 해징 오차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아니 그럼 예측이랑 실제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? 바로 이 수식의 답이 있습니다. 보세요. 포트폴리오 가치가 변하는 건 델타 P, 시간의 흐름, 세타, 데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감마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특히 중요한 건 주가 변화, 델타 S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감마의 영향력은 확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 감마가 델타 해징의 한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. 비유를 하자면 델타가 포트폴리오의 현재 속도다. 그럼 감마는 그 속도를 바꾸는 힘, 바로 가속도인 셈입니다. 다시 말해, 감마는 델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. 그래서 감마를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. 기초자산 가격이 1포인트 변할 때 델타는 과연 얼마나 변할까?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마가 크다는 건 주가가 살짝만 움직여도 포트폴리오의 방향성, 즉 델타가 막 위아래로 요동친다는 뜻이겠죠. 아하, 이제 알겠어요. 자동차로 생각하니까 확 와닿는데요. 델타가 지금 차가 달리는 속도라면 감마는 엑셀을 얼마나 세게 밟고 있는지 그 가속력을 말하는 거군요. 재밌네요. 네, 정확합니다, 하나씨. 바로 그 가속도, 즉 감마가 우리 포트폴리오 손익 그래프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주범이에요. 만약 감마가 없다면 손익 그래프는 그냥 밋밋한 직선이겠죠. 근데 감마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지거나 아래로 오목해지는 이런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. 이 곡률이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기도 하는 거죠. 바로 이 두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죠. 왼쪽에 있는 양의 감마 포트폴리오, 어때요? 그래프가 꼭 웃는 입모양 같지 않나요? 이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크게 움직이기만 하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. 시장의 큰 변동성에 베팅하는 거죠. 우리가 가끔 듣는 감마 스퀴즈 같은 현상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요. 반면에 오른쪽, 음의 감마는 어때요? 그래프가 꼭 슬픈 표정 같죠? 이건 주가가 안정적일 때, 즉 별로 안 움직일 때 수익을 내지만 만약 크게 움직여버리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강력한 감마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? 이제부터는 진짜 트레이더들이 이 감마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,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곡률을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통제하는지 그 실전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일단 숫자로 파악해야겠죠. 지금 보시는 이 공식이 바로 블랙숄즈 모델에서 감마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.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. 주가나 변동성 그리고 만기까지 남은 시간 같은 변수들로 감마의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거예요. 알아야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럼 만약에 제가 원하지 않는 감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죠? 예를 들어서 저는 시장이 잠잠할 거라고 보는데 포트폴리오가 음의 감마를 가지고 있어서 불안해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요?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. 그럴 땐 바로 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감마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걸 감마 중립화라고 하는데요. 먼저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 감마가 얼마인지 계산하고요. 두 번째로 그 값과 정확히 반대되는 감마를 가진 새로운 옵션을 사는 거예요. 그럼 서로 상쇄돼서 0이 되겠죠?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델타가 좀 틀어졌을 테니
델타만 다시 해칭해주면 포트폴리오의 그 울퉁불퉁한 공률을 거의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감마의 힘이요,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. 어떤 특정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 감마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포트폴리오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. 과연 그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?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옵션이 등가격 상태일 때입니다. 이 그래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옵션의 행사 가격이랑 현재 주가가 거의 똑같을 때 감마의 힘이 정점을 찍죠. 왜냐하면 이때가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델타가 0에서 1로 혹은 1에서 0으로 확 바뀔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지점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조건, 바로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입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드라마틱하죠? 만기가 90일, 30일 남았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만기가 딱 하루 남았을 때 등가격 옵션의 감마가 얼마나 미친 듯이 치솟는지 보이시죠? 이건 뭐 거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엄청난 에너지가 꽉 응축된 상태인 거죠. 와, 그렇군요. 그럼 딱 정리가 되네요. 등가격 상태이면서 동시에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옥션, 바로 이때가 감마 리스크가 가장 크면서도 반대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구간이겠네요. 네, 완벽한 정리입니다. 자, 오늘 내용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. 첫째, 감마는 델타의 가속도고 우리 손익 그래프의 공률을 결정한다. 둘째, 양의 감마는 변동성에, 음의 감마는 안정성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이 감마 리스크는 만기가 임박한 등가격 옵션에서 극대화된다는 점,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 엄청나게 요동칠 거다, 엄청난 변동성이 올 거라고 예상한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의 친구인 웃는 모양의 양의 감마를 가져야 할까요? 아니면 변동성의 적인 슬픈 모양의 음의 감마를 가져야 할까요?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